자, 국내 증시는 지금 11시 3분 기준에 0.42%의 기준에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13.01포인트. 뭔가 많이 부족해요. 그죠? 뭔가 많이 좀 아쉬움이 남아요. 어? 욕심쟁이들 아주. 어?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삼성전자가 9만 원 기준 잡았을 때의 기준이라면은 이제 낙폭도 얼마 되지도 않고, 전기가 이제 좀 약올르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LG전자 17만 원 공방이라면은 최고 높게 잡으신 분들 평균 단가 수준이고, 이노텍이 조금 아쉽지만은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덜어냈고, 또 현대글로비스도 아쉽지만 절반 덜어냈고, 그리고 자동차주가 이제 기아차는 설명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에 움직여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좀 더 있을 뿐이고, 현대차 모비스의 강세라든가 만도의 뭐 7만 원 공방 이 정도면은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 HMM도 좋네요. 지금 좀 아쉬워요, 그죠? 아쉬운 부분은 14,000원대 들어가고 추가 편입 못하고 안 하고 거래량 계속 1,000만 주 단위 터지고 있는데, 오버슈팅 범위를 1,700만 주까지 놓고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1,700만 주 넘기죠. 그리고 나서 기준점이 월등하게 더 높아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만족을 하죠. 뭐 일단은 이번엔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장중에 계속 들여다봤으면은 아마 HMM도 우리가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 범위 또 보면 되니까, 일단 5% 갖고 있는 범위, 혹은 만약에라도 이제 금요일날 정리하셨다면은 뭐 금요일날 차익 실현 충분히 된 거니까. 지금 이제 52주 고가 17,000원을 넘겼단 말이죠. 넘긴 과정에서의 그 눌림폭의 기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일단은 오히려 이제 그 17,000원이 오늘 이탈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또 2% 정도 눌리는 거니까,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고 대밀렸을 때의 재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색을 할게요. 다시 고점을 넘기면 뭐 위쪽에서 따라붙더라도 조금이라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어찌됐건 그 국내 증시의 흐름 11시 5분 기준에 0.41, 그리고 12.76 등락 범위가 조금 많이 아쉽다 표현하는 게, 일본 쪽이 1.08인데 지금 사실상 장중에 일본 쪽도 1.4%, 1.5%까지도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좀 아쉽다는 거고, 호주가 이제 보합 공방, 그리고 나스닥 S&P 500 지수는 일단은 강보합 정도 수준에 멈춰져 있습니다. 0.09, 0.05 그런 기준 가운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85,000원 정도 공방만 나와줘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형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전장 중에 83,800원 시초가, 또 장중 고점 84,200원을 훌쩍 넘겨주고,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업종군들도 탄력을 좀 받고, 오늘 좀 짜증스럽게도 삼성전기가 또다시 20만 원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뭐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쪽도 오후장, 또 오전장, 오후장 뭐 충분히 좀 돌려주는 모습이 연출되기를. 수급 범위가 이제 일단은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삼성전자 쪽, 또 하이닉스는 좀 매도가 있네요. 그런데 외국계 CS 쪽에서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프로그램에 연동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S 쪽의 매수 강도 유입과 함께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삼성전기가 19,000주 정도 매도 위에 JP모건 쪽의 매도가 아마 프로그램에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개인 선호 창구 뭐 28,000주 매수 위, 최소 14,000주 이상 매수 위, 그 부분도 뭐 그닥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LG전자가 174,500원까지 3.87%까지 움직였다가 좀 눌림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17만 원 공방 이후에 18만 원만 넘겨도 뭐 충분하죠. 그리고 이제 이노텍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좀 없고 음봉이어서 일단은 그럼 덜어내자. 주력주 지금 충분히 있으니까 덜어내자. 뭐 그 정도 기준에서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LG화학의 눌림폭이 이제 상당히 큰데,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조정받을 때 다행인 게 거래량이 뭐 지금 상당히 둔화돼 있는, 그러니까 매물은 일단 없다라는 쪽에 기준점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현대차 부분, 모비스 부분에 그래도 가격 반발력 나오는 측면에서 기아차가 이제 어찌됐건 큰 변동은 아니다 할지라도 아쉬운 거죠. 약이 오르는 거죠, 사실상은. 결론적으로 현대차, 기아차의 변동도 좀 탄력적으로 나와주기를. 그리고 이제 HMM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점 대비해서 1% 이상 밀리면 차익 실현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뭐 대웅이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있는 물량도 정리입니다 했는데, 오늘 뭐 이슈가 있었던 거겠죠. 어제 질문 주셨던 내용은 갭상승 18% 들어 올리고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차피 우리는 따라붙는 범위가 못 되고 고점 20% 찍고 눌림 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가가 7%까지 밀렸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 뭐 단기 매매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공략을 했겠지만은 우리는 따라붙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18% 갭상승 눌리면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정리. 예. 이런 기준이 이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면 돼요. 그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일봉상의 기준에서 거래가 일단 일부 실렸죠. 이게 내일도 지속되느냐, 내일도. 응? 간헐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내일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명신산업이 뭐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량 빵, 그 다음에 거래대금 없죠. 그럼 계속 오르는 거예요. 저거 하나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고, 앞에 거 다 잊어먹고, 여기서 이제 가격 반발력이 한 번쯤 움직여줬던 거, 셀트리온, 천하의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셀트리온도 빵 터지고, 이 변동성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근데 결국은 고점을 못 넘기고 후속타가 없어요. 거래대금 계속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뭐 저평가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기준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뭐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대웅제약도 펀더멘탈 상으로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눌리면 정리, 또 시초가 넘기면 뭐 따라붙든 뭐 밀려 내려가서 이제 뭐 순식간에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돌리더라. 그럼 거래량 터지고 돌릴 때, 거래량 터지고 돌릴 때, 거래량 터지고 돌릴 때, 그럴 때 들어가면 되지. 그죠? 음복일 때 지고 있었더니 냅뒀더니 가더라 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대웅제약의 변동성에 둘이 엇박자로 왔다 갔다 하죠. 엇박자로. 근데 이쪽이 좀 못 쫓아간다는 거는 그 이슈 부분의 크기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바이오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떤 종목이든 뭐 쉬운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개장 초에 거래 터지고 움직여서 따라붙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어제도 야간에 말씀드린 게 9시 1분, 2분, 5분, 10분 거기까지는 거래가 일단 충분히 터질 거다. 그 이후에 음봉이냐 양봉이냐, 그리고 거래가 계속 수반되느냐의 기준. 그리고 이제 뭐 요럴 때 이제 뭐 다시 되돌릴 때 거래를 5MA, 20MA 거래를 보고 따라붙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손절 범위, 또 목표주가 범위, 또 되돌릴 때 흐름, 그 기준을 잡아야죠. 거래량 기준은 사실상 뭐 그렇게 월등하게 터지면서 돌린 건 아닌데, 뭐 그래도 5MA, 20MA 터졌고 60만 주, 55만 주 뭐 이런 거래량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들여다보시되, 다만 여기서도 뚫고 올라갈 때 거래가 터지고 가야지, 거래가 안 터지고 움직이면은 계속 꼴입니다. 저 위에 4만 원 매물을 누군가가 잡아가야죠. 누군가가. 근데 저거를 소진시키지 못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 저쪽은 저쪽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 쪽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자 다시 보시면 삼성전자의 시초가, 그 다음에 하이닉스 다시 14만 원 향해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CS 쪽의 수급 범위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CS 쪽이 계속 유입만 돼도 그럼 뭐 CS 쪽 보면서 들여다보면서 마감 때까지, 개장 초에 오전장에 이 정도 매수를 했다면 마감 때까지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가 84,000원 공방까지 나와주면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도 움직이는데, 오늘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래대금이 전적인 흐름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쪽은 뭐 꼬리 달리면 정리하는 기준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HMM의 경우에도 압축해서 이제 이동 전략을 단행하셨다면은 뭐 그 기준대로, 그렇지 않고 유지하신 기준이라면은 일단은 꼬리 달고 내려올 때 1.5%, 오늘 변동성의 1.5%는 주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따라붙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범위도 따라갈 수는 있어요. 매직 계산기 HMM 지금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 고점 어차피 지금 또 뛰어넘었죠. 그러면 뭐 17,350원, 17,400원에 편입의 기준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급 논리대로 쭉 가져가는데 누적 범위의 어마어마한 수급은 아니에요. 1%좀 넘는 수급이었는데 오늘 더 들어온 거 감안하면은 뭐 2%다라고 했을 때 그 2% 범위에서의 그 지속적으로 치고 돌리는 흐름. 고점 넘길 때는 따라붙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문자까지 보내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프로그램 쪽에 매수 강도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한호가 올려질 때마다 수량이 더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서 움직임. 아까 이제 우리 예쁜공디님께서 올려주신 페노션 뭐 같이 연동지면서 보실 수 있겠죠. 파네션이 됐든 이쪽이 됐든 또 대한해운이 됐든 변동성 부분의 공략법이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 오늘 그 올려드린 그 스윙 종목의 현대바이오든 뭐 HMM이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MM은 좀 아쉽죠. 아쉬워도 뭐 7,000원대에서부터 수익 잘 냈고 또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갔고 또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갔고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이니까 오늘 어제 교육의 결과물만 또 확인해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00만 주의 거래량은 터지겠죠. 그러면 시초가 대비 10% 등락 범위 기대해 볼 수 있다 했는데, 시초가가 16,600원이니까 10%면 1,600원, 18,200원까지 거기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고 또 특정 창고 매수 들어오고 위에 고점들 계속 이제 단가를 한호가 넘겨야죠. 일단 52주 고가는 넘겼습니다. 52주 신고가 랠리 HMM, 그죠? 제목이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부분을.